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인드 스위치 서민준 코치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성공의 공식 포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공에도 공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굉장히 재미난 책이고, 이 책의 저자가 그 자기계발서의 저자나 뭐 이런 그런 분이 아니고, 헝가리 출신의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의 창시자이자 세계적 과학자인 엘버트 라슬로 바라바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성공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이 성공이라는 거 역시 물리학자답게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뭐 노력하면 성공한다, 뭐 그 열심히 해라, 우리가 항상 자기계발서에서 봐왔던 그런 내용들을 과학자답게 이걸 공식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이제 빅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수치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과학적으로 증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공의 공식이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재미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은 저자 엘버트 라슬로 바라바시라는 분은 헝가리 출신의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의 창시자이자 세계적인 과학자로 노스 이스턴 대학교의 네트워크 과학학과의 특훈 교수이자 이 대학교의 복잡계 연구소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리학과, 컴퓨터와 정보과학과, 하버드 의학대학원 의학과, 그리고 부다페스트의 중부 유럽 대학교에도 임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곳에 지금 포진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를 이렇게 섭렵해서 같이 이제 그 정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뭐 추천사를 남겨주신 분들도 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블랙스완의 저자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유명하신 분들이 꽤 그 추천 서문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정재승 우리 카이스트 교수님이죠. 그분도 이 추천사로 남겨주실 정도로 꽤 많이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공의 공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 첫 번째 이제 성공의 공식으로 나오는 게, 성과는 성공의 원동력이지만 성과를 측정할 수 없을 때는 연결망이 성공의 원동력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거, 성과는 기본적인 것일 수 있고, 만약 성과를 측정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예술계 쪽인데, 이 성과를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술 화가로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는 몇 점짜리다, 이거를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1등이다, 이게 2등이다 라고 평가하는 거는 보통 심사위원들의 이제 평가에 달려 있고, 그 자체가 객관적인 뭔가 데이터로 평가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성과들이 있을 때에는 연결망이 성과의 원동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어주는 예가 이제 재미있어요. 그 예가 이제 그 두 명의 지금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을 이제 예를 드는데요. 보통 이제 맨하튼 뒷골목에서 이제 막 그 낙서를 하는, 그러니까 그림으로 막 그리는 거잖아요, 이 그래피티라는 게. 근데 뉴욕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막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막 지하철에도 낙서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낙서들을 막 하면서 이 두 명이 있었어요. 낙서로 유명한 그 세이모라는 그 두 팀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세이모 자체 이제 두 명이, 그 한 분이 이제 알디아즈, 한 명이 바스키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알디아즈라는 사람이 상당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피티 경력은 꽤 오래된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작품이 노먼 메일러라는 사람이 쓴 그래피티에 대한 책에 소개되었을 정도로 꽤 실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디아즈, 알디아즈와 그리고 함께했던 이 바스키아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거의 똑같은 그림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그림을 그렸는데, 신기하게도 두 명은 이름이 실제 알려진 것, 그리고 실제 그 명성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실제 알 디아즈는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예술계에서 활약을 했지만 그의 이름을 거의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고 해요. 뉴욕에서는. 그 명성이 생각보다 작죠. 실제 알려진 거는 이제 세이모 프로젝트 그 하나로 지금 알려져 있었고, 재미있게도 그와 반대로 이 바스키아라는 사람은 엄청난 인기 명성을 얻게 되고요. 거기다 이제 부까지 얻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예술가로서 대단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었고, 사망 후에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그림체를 가지고 그림을 같이 그렸던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나타냈을까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보면 재미있는데요. 이 알디아즈는 이 외부적인 활동들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할 때 보통은 이제 그 자신 혼자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외롭게 이제 하는데, 디아즈는 실제 외톨이였다고 해요. 그리고 바스키아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이제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바스키아는 실제 $100를 받고 빌리지 보이스라는 곳에 협력 관계를 발설을 합니다. 근데 디아즈는 그 공유한 정체를 숨기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아즈는 외부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알리는 걸 꺼려했었고, 바스키아는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알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바스키아는 예술계의 인맥을 막 쌓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무모하고 건방진 10대였다고 하는데, 당시 뉴욕 미술계의 제왕이었던 앤디 워홀에 이제 접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감원 이설로 꼬드겨가지고 자신이 직접 그린 길거리에서 이제 팔던 엽서 한 장을 그에게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거래를 10분 활용해서 앤디 워홀과 평생의 교분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게 재미있죠. 그 앤디 워홀과 가까워지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예술계의 그 정말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사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스키아는 이제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라는 근처에도 이제 얼쩡거렸는데 실제로 그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럼으로써 이제 키스 헤링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사귀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 손꼽혔던 사람이 키스 헤링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같이 친해지면서 또 유선방송 프로그램 TV 파티라는 프로듀서와도 친분을 맺었고 그 쇼에 출연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맡은 역할 덕분에 그 지역에서 꽤 많이 알려지게 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스키아가 쌓은 인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또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 이 디에고 코데즈라는 사람인데요. 실제 바스키아의 작품을 자그마치 20여 점이나 그 전시회, 그룹 전시회에 포함시킨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스키아의 작품들은 로버트 메이플소프, 키스 헤링, 앤디 워홀의 작품들과 나란히 전시회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뉴욕 예술계를 쥐락펴락하는 딜러 몇 명이 이를 눈여겨봤고, 전시회 개막일 다음날 아침 바스키아는 부친이 사는 브루클린 아파트에 들이닥쳐 외쳤다고 합니다. 아빠, 나 해냈어!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출품한 작품들 가운데 일부는 개막일 밤 $25,000에 팔렸다고 합니다. $25,000예요. 엄청나죠? 그 당시 1980년도 초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25,000라는 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 당시니까 이게 완전히 금액이 다르죠.
그리고 실제 바스키아가 그럼으로써 그냥 2년 만에 집도 절도 없는 10대에서 A급 예술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 이 저자가 말하는 건 결국에는 그 네트워크, 연결망이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과 연결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이 가늠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예술 작품에서는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정말 명망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성과를 내는 부분과 그리고 그걸 성공으로서 인정을 받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의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뭘 잘한다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그거는 나만의 잘하는 거지 그건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자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 연결망,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들을 잘 표현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나를 이끌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과거의 성공 경험이 적합성과 만나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입니다. 자, 이 부분도 재미있는데요.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을 했던 게 실제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적합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 탁월성입니다. 실제 이제 그 능력 그 자체의 뭐 상품의 그 탁월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식이죠, 공식. 자,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재미난 게 그 폭발하는 새끼 고양이 카드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름만 들어도 진짜 웃긴데, 이 킥스타터라는 이 기금을 모집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이 어떤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출시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통로로 보통 이제 사용되었던 곳이 이제 킥스타터인데, 이곳에서 이제 자금을 모집하려고 이 게임을 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작하고 8분 만에 목표 금액이 1만 달러를 금방 달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갑자기 8분 만에 목표 금액 1만 달러를 달성하고 10만 달러로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100만 달러를 또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올라가고 200만 달러까지 막 올라가게 돼요. 그러자 이제 이걸 처음에 제안을 했던 그 리라는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러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때부터는 막 두렵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총 모금 금액이 3천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렇게 이제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자 이게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일이냐,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었고, 이 새끼고양이 게임이라는 거, 이거 뭐 게임 자체가 엄청난 게임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 친구들이랑 할 수 있는 그냥 카드 게임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큰 인기를 끌자 굉장히 놀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갑자기 이 게임이 왜 이렇게 인기를 모았나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데, 재미난 비밀이 숨어져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뭔지 아시나요? 그 비밀이 뭐냐면 그거요. 이 성공의 발동을 건 시동장치가 있었어요. 이 폭발하는 새끼 고양이라는 이 카드 게임을
딱 출시를 하고 나서 이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매튜 인먼이라는 사람 때문인데요. 이 매튜 인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카드 게임에 들어있는 이 카드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 마법사, 뭐 불난 돼지, 뭐 고양이, 뭐 이런 걸 그려놓은 사람인데 이 그림 작가예요. 그 작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작가가 여기에 이제 합류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 작가가 그냥 작가가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어요. 이미 책을 여러 권 낸 작가였고 자신의 사이트의 방문자 수만 하루에 2천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유명한 그 작가가 이 카드 게임에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은 자기의 팬들에게 이걸 알렸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폭발적으로 그 기부를 하고 자금을 모집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과거의 성공 경험이 있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그 적합성이라는 건 그 상품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그 능력이에요. 탁월성을 말하는 거고 이 탁월성이 결합이 되면 미래의 성공은 보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공식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과거에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가진 자가 더 많이 갖는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은 실제 킥스타터를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봤대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상품에 이제 기부를 하느냐. 그래서 기부가 전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먼저 놔둬봤고 몇몇 개는 이제 기부를 일부러 해본 거예요. 몇몇 개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기부가 이미 되어 있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실제 기부가 하나도 되지 않는 부분은 관심도 갖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후에 추가적인 성공을 불러온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적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면 나는 성공을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성공을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작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아주 작게라도 성공을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성공을 불러올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게 할 수 있는 것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부터 작은 성공을 맛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큰 성공을 다가가는데 훨씬 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부단히 노력하면 성공은 언제든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빨리 천재적인 재능이 있고 뭔가 그 사람들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뭔가 성공을 했던 것 같고 굉장히 젊었을 때 다들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20, 30대에 성공하는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성공을 빨리 하니까 젊은 때 이제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저자도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실제 많은 시도를 하고 많은 그 퍼포먼스를 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가 보통은 20, 30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논문을 가장 많이 쓰고 많이 실패하고 하지만 그때 많이 냈기 때문에 확률상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자면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퍼포먼스를 내고 성과물을 계속 내는 사람은 결국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공 확률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미 여러 번 실패를 해본 사람은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그 확률을 이제 낮추기 때문이죠. 계속되는 시도들이 오히려 실패에 대한 확률을 낮추고 성공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번 시도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든 나이가 들어서든 우리가 끊임없이 시도를 계속한다면 결국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 크록이라는 그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와의 성공시켰던 그 회장도 결국에는 52세, 53세에 맥도날드에 처음 프랜차이즈에 발을 담궜고 그때부터 성공의 가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수히 많은 영업을 실패를 했었고 실제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50세가 넘어서 53세가 넘어서야 그때서야 이제 성공의 가도에 들어가는 그런 길에 갈 수 있었습니다. 무수한 도전들을 했었고 그 무수한 도전들에서 한 번 딱 성공한 게 절체적인 가장 큰 성공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성공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상을 가져다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녹아져 들어가 있는데 정말 많이 새겨볼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진짜 정리를 잘했다 라고 보여져요. 그 정도로 사례들이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이 성공에 대한 공식들이 정말 잘 녹여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엘버트 라슬로 바라바시라는 이 글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잘 정리를 했구나 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나는 왜 성공이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어떻게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한번 이 책을 보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번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이버에 카페가 있습니다. 마인드 스위치 저희 카페 아래 링크 달려 있으니까 거기로 같이 오셔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도 찾고 열정을 깨우는 시간들 같이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좋은 자료들 같이 많이 공유되어 있으니까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사례들도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